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은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았는데 왜 비가 오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졸린 것 같아요. 뭔가 비가 오는 날에는 제 몸도 비를 다 머금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솜처럼 돼서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졸다가 좋아하는 영상들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김밥 싸 먹었어요. 김밥에 상추 넣어서 싸 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우연히 어떤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었는데 그 김밥에 상추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메인 상추였는데 전 로메인 상추를 좋아하거든요. 다른 그냥 이렇게 막 적상추 막 이런 것보다 로메인 상추는 뭔가 좀 부드러우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이 있어요. 상추도 종류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추는 그건데 그래서 그거 겹쳐가지고 이렇게 저는 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김밥보다는 밥은 살짝 조금 넣고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 김밥 싸기 간편하게 뭐 김, 단무지, 맛살 뭐 이렇게 햄 이렇게 김밥용 햄 이렇게 세트로 딱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사고 나머지 뭐 계란 지단도 붙이고 당근 있으면 당근도 좀 이렇게 채 썰어서 볶아서 이렇게 넣고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참치 같은 것도 넣고 깻잎도 넣고 이렇게 김밥은 그 안에 재료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뭐 김치도 넣을 수 있고 볶아서 넣을 수 있고 멸치도 넣고 아니면 뭐 남은 반찬들 있잖아요.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김밥도 보니까 그때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걸 봤더니 그 재료가 진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의 변신은 진짜 무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김밥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의 음식이라서 김밥 제가 입이 짧아서 잘 질리는데 안 질리는 게 있어요. 두부랑 김치, 김밥은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간이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아니 바르다 김 선생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그 김밥도 밥이 많지가 않고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데 재료를 진짜 가늘게 썰었어요. 그래서 그 아삭아삭 씹힌 가늘게 썰면 그 씹히는 식감이 더 이렇게 다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입 안에서.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좋고 또 맛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김밥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좋아한다면 어떤 김밥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김밥이랑 묵은김치가 엄마가 주신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짜서 약간 이렇게 기름에 볶고 설탕을 살짝 넣었어요. 음식이 단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짜니까 그 맛을 좀 중화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물을 좀 많이 붓고 참치 넣어서 끓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저녁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드셨는지 궁금하고 명절이니까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렇게 만나러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그렇게 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이동할 때 거리가 너무 멀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면 차 사고 날 확률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면서 다투는 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교통사고 안 나고 이렇게 무사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평소에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주 볼 수 있어서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뭐 좋은 강연들도 듣고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제 내면과 마주하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좀 찾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는데 뭔가 이제 제가 좀 더 성장을 하게 되고 더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점점 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결이 맞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대화들을 나눠보면 대화의 주제나 성장 배경이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또 달라서 그런 결이 비슷하다, 만남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정서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만남 자체가 피곤하고 좀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것보다는 나의 내실을 더 귀하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또 마음에 많은 사랑을 품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100%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서 늘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밖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저한테 PR을 하시는데요. 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왜냐면 제가 품격 있고 우아한 사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뭐 자꾸 어떤 거슬리는 자극을 주거나 그런 모습들은 제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일부러 안 보고 다니거든요. 봐서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들을 들어서 저한테 득이 될 게 없다. 그리고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자극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걸 느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차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내 마음 수양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걸 나날이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봐도 어떤 대화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보면 5분, 10분 안에 다 파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랑 그렇게 상충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가 그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주하는 이 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저도 저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상생의 인연으로 가는 그런 기류들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제가 그런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그런 에너지에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말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자기 삶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내 삶이 그렇게 좋은 것들로 가득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치가 그래요. 꼭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된다. 삶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계산함이 없이 순수하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슬픔이나
어떤 아픔들에도 공감하고 위로하고 늘 사랑을 보내고 이러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게 하고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좋은 똑같이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음으로도 풍요로우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부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끌어당겨져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생각과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매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가진 매력, 나만 가진 매력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특별한 그런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그런 가치들을 소중하게 지키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영역들,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재능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 여러분들만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나의 가치를 키우고 나의 매력을 더 키우고 나의 장점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잘 살아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시기 질투하고 그거는 자기가 이미 그런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이너스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끌어당겨져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된 일에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끌어당겨져 오고 마음으로도 사랑을 품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면 늘 내가 사랑하는 모습들로 사랑하는 마음들로 살아가고 이걸 해도 기쁘고 저걸 해도 기쁘고 그러면 늘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꽃이 핀 그런 얼굴들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찾아오겠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도 다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에너지와 기운들이 그 사람한테 보내질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늘 내가 외모를 체크하듯이 거울을 자주 보듯이 내 마음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살피고 늘 자아 성찰을 하면서 내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가득 찬 사랑들이 겉으로도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와서 넘쳐 흐르는 이런 사랑들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고마움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갚아가는 그런 일환으로서 이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것들로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좀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쁘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백지연 아나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딱딱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편인데 딱딱 이렇게 그런 논리정연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웃게 돼요. 비슷한 성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뭐 딱 진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또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먹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들어보면 아 나도 저런 성향인데 나랑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돼서 흐뭇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진짜 딱 제 심장을 엄청 따뜻하게 해줬던 말이 있는데 이 아나운서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너 인생이 봄날의 햇살 같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봄날의 햇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있으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봄날의 햇살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도 풍요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늘 마음이 평화롭고 늘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 일적인 부분들을 이행을 해야 돼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조용히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 하면서 소통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그냥 별거 아니라도 그냥 오늘 나 뭐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툭툭 이렇게 언제든지 친구처럼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책 읽어드릴게요. 소중한 지혜 한 줄 읽어드릴게요. 끊임없는 연습만이 성공을 보장한다. 퇴화된 날개로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비상하기 위한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에게 세상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날 수 있다. 퇴화된 날개로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 꾸준히 하늘을 나는 연습을 했을 때만 하늘을 날 수 있다. 나비도 바로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애벌레로 태어나 땅 및 어둠 속에서 오랜 기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인내하여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났을 때만 나비가 된다. 나무 위치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준비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일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을 때 당신은 그 길을 떠날 수 있다. 삶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라.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가는 길에 의문을 두게 된다. 때로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인해 우울해진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세계로 떠나고 싶다. 하지만 그런다고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든다면 도피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무료한 일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삶을 즐기는 동안 인생의 의미는 보다 선명해진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려라. 결단이란 바로 자신의 신념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결단을 내리기를 미룬다면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만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발전과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자신이 빠르고 정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작업에 들어가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발전과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자.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미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살아가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늘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오로지 미래에 묶여 오늘이라는 삶의 공간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자신에게 유서를 써라. 내일 죽는다는 마음으로 유서를 쓰자.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란 없다. 이것들도 다만 현재라는 순간을 통하여 빛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유서를 쓰듯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어제의 당신은 어제 죽었고 바로 오늘의 당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삶의 바탕에서 오늘 당신은 죽고 내일에 있는 오늘에서 당신은 다시 살게 된다. 자신이 매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자신에게 유서를 써라. 내일 죽는다는 마음으로 유서를 쓰자. 당신이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오늘에서 당신이 쓴 유서를 보면서 당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밝고 발전과 성공의 문은 당신 앞에 놓이게 된다. 마음의 부자가 되라. 여러분 마음이 부자세요? 지금 당장 그대가 빈 털털이라 하더라도 그대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가졌고 그대가 가진 따뜻한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무한대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부자는 오히려 나눌 것이 없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온 세상이 활짝 열린다. 지금 문 밖으로 나서라. 삶의 경이로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전시회에도 가보자. 그것이 예술 분야의 전시든 첨단 기술의 전시든 박물관이든 그런 곳에 가보자.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장소에 가보자. 말보다는 글보다는 당신이 직접 한번 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지금 문 밖으로 나서라. 삶의 경이로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그런 곳에 다녀옴으로써 여러 가지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가장 큰 이로움은 당신의 삶에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의 인사 읽어드릴게요. 짐을 벗고. 명품, 명작, 명의는 주제가 뚜렷한 단순미의 극치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한 내면이 일관된 행동으로 뚜렷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명에 따른 역할을 다하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자꾸 덧붙입니다. 조금 더, 이것만 더. 그러나 이것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짐을 벗어버려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꼭 있어야 할 하나만 붙드는 삶. 이것이 참된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나의 경쟁자는 나. 삶의 괴로움은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나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란 끝없는 나락입니다. 비교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비교하면 나는 언제나 약자가 됩니다. 어쩌다 이기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비교란 이래도 손해요, 저래도 해악입니다. 그래도 꼭 비교하고 싶으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이것은 아무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 비교는 혼자서도 미소 짓게 하며 갈수록 행복해지게 합니다. 눈물이라는 약. 여러분들 슬퍼서 울어보신 적 있죠? 근데 슬프면 엉엉 울어도 괜찮아요. 저도 슬퍼지면 엉엉 울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눈물이 치유가 돼서 마음이 진짜 엄청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프면 울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아파도 울어야 합니다. 고마워도 울고 보고 싶어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도 울고 나이 들어서도 울어야 합니다. 여자도 울고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울고 밖에서도 울어야 합니다. 웃음이 그렇듯 눈물도 약입니다. 눈물이 흐르면 아픔이 씻기고 슬픔이 녹아내립니다. 눈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몸이 상합니다. 웃음이 없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눈물이 없으면 내 가슴이 어떤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슴이 메마르면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많으세요? 평범한 삶의 비밀.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당장은 즐겁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당장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 소유는 상대적이며 일시적입니다. 대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일상은 평범함에서 자족과 기쁨을 발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성공의 기쁨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기쁨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삶에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걱정의 본질. 문제의 속성은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는 책임 회피와 의심이 걱정 속에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걱정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에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망각의 축복.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매일 하루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순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따리에 싸서 내일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까? 가까운 강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흐리는 강물에 그 실수와 어리석음과 후회의 보따리를 던져버리십시오. 망각이 있기에 우리 삶을 계속됩니다. 새롭게 혹은 다시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없다. 달라이라마 행복론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달라이라마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교 수행에선 개인의 고통을 자비심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고통을 통례 수행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례 수행이란 대승불교에서 행하는 마음속으로 그리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하는 불교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건강, 재산을 준다고 마음속으로 상상합니다. 이 수행에 대해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질병이나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고통이 다른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게 하소서.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떠맡는 수행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병이 들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나와 비슷한 병으로 고통받을 사람들을 대신해 내가 고통을 겪게 하소서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과 고통을 떠맡고 그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준다고 상상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의 건강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에 대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음식을 먹거나 그 밖의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병에 걸리면 그것에 알맞은 약을 먹고 전에 내려오는 모든 방법을 쓸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병에 걸리면 통냉 같은 수행은 당신이 매우 다른 자세로 그 상황에 대처하게 해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고민에 휩싸이는 대신에 당신은 올바른 자세로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낸 명상 수행, 다시 말해 주고받는 수행이 몸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고통을 줄이고 몸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수행자라면 자신의 고통을 유감으로 여기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통을 매우 드문 기회로 생각하고 실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경험은 그를 풍요로운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통난 수행을 하면서 고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통의 의미에 대해 미리 의식적으로 생각해 두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고통에 심하게 짓눌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달라이라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물었다. 고통이 가진 의미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가 말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불교에선 그 고통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고통의 원인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불건전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더욱 강한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명상은 건전한 행동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는 열정을 더욱 키워줄 것입니다. 내가 물었다. 고통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불교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선 모두에게 그런 명상이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면 남들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겠지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물론 거만함과 자만심을 결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쓸모있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지 않겠지요.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달라이 라마는 덧붙였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는 매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보낸 하루가 어떤 하루였는지도 궁금하고 슬픈 하루를 보냈거나 아픈 하루를 보냈거나 행복한 하루를 보냈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이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분들께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0만 번의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명절 연휴 동안 함께 있어도 행복하시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나날들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 안에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날아가요. 마지막인가? 모기?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또 그런 정신적인 그런 풍요로움들이 늘 늘 일어나서 여러분의 실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신 모든 분들이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신적인 풍요로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전하고 싶고 아까 오늘 저의 심금을 울렸던 여러분의 인생이 늘 봄날의 햇살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언제나 봄날의 햇살처럼 이렇게 따사롭고 이렇게 피부로 닿는 이런 촉감도 너무 포근하고 여유가 느껴지고 또 봄날의 햇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봄들에 피어나는 새싹들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꽃들을 상상해봐도 너무 행복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햇살이라는 요소는 중요하잖아요. 그런 햇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봄날의 햇살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따사롭고 포근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들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늘 이렇게 순탄하게 잘 흘러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되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시고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지는 시간은 1시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이렇게 마비된 상태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자극이 되지 않은 잠재력은 우리 의식의 3만 배가 더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잠재력들을 계속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바라는 소망이나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자고 또 여러분 삶에서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학원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입으로 되뇌셔도 되고 감사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늘 감사 일기를 쓰면서도 그렇게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끌어당겨져 오도록 잠재의식들을 좀 툭툭 두드리면서 녹화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차고 밝고 평화롭고 늘 건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많은 사랑과 그리고 감사들, 그리고 제가 보고 느끼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들을 여러분들께 다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예쁜 모습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지거든요. 저를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마주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연들이 됐는데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삶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더 좋은 이런 시너지 효과들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인연들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염원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인연이 되도록 늘 노력하고 더 노력하는 그런 성장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릴게요. 정말로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 아침을 또 새롭게 시작한다면 또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차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모든 좋은 기운들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지구촌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감사, 축복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안녕.